미국이 일각에서 제기된 군수 물량 우려를 부인하고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부인하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다른 미군 기지에서 평택 오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중동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미 사례가 있고요. 네. 이미 이동한 사례가 있고 지금 미국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이 무한히 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무한히 있는 나라 아무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제공권을 장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MK계열 그 항공폭탄, 자연학합폭탄, 그러니까 MK82, 83, 84 같은 것들은 그런 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권,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방공망이거든요. 아. 요격 미사일. 그럼 패트리어트 저 한 발에 보통 40억에서 60억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다량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방공 미사일 재고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요. 네. 그 미국 입장은 이스라엘이 최우선 방어거든요. 거기다 지금 중동 국가로 이란이 확산하는 이유도 전쟁의 피로감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기보다 특정 분야의 고가 무기들, 방공 미사일들, 특히 예. 패트리어트 같은 것들은 조만간 이미 제가 보기엔 심각한 부족 상태일 거다. 이미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생산 이런 게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일정한 주문 생산 체계예요. 이 전쟁 이전에도 미국의 특정한 고가 무기들은 재고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에 상당 부분 재고를 줬고요. 지난 6월 12일 전쟁 때 썼고 이번에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급하면 안 갈 리가 없죠. 간다고 봐야죠, 사실. 예. 마영삼 전 대사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외교부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 요청 받은 적 없다. 네. 이 정도 얘기는 보통 외교적으로 오가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국무부와 또 국방부와 우리 정부 간에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는데 네. 충분히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우리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중에서 특히 테크스 그리고 다연장 로켓, 고고도 요격 미사일 등의 투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무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단 방공망은 이제 패트리엇이 네. 있죠. 패트리엇이 있고 한 20에서 고도 40km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드는 청주에 지금 상주에 경상도 그 있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고고도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70에서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급하진 않아요. 패트리엇이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테킴스는 뭐냐면 다연장 로켓입니다. 예. 다연장 로켓. 240mm, 이 39mm 정도 구경되는 것들을 다연장을 쏘는데 여기에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그건 전술지대지, 육군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약자예요. 에이테킴스가. 이거는 사거리가 300대거든요. 네. 이건 두 발이 그 포드 하나에 한 발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리즘이라는 이제 신형을 넣으면 사거리가 500km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가 걸프만에 이제 인근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란의 해안가에 있는 혁명 수비대를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에 에이테킴스도 있고 지금 패트리엇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급하면 옮겨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사드는 저게 이제 사드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고고도 탄도미사일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미사일인데 방어 미사일인데 저것까지 갈까 하는 건 좀 약간의 그 의문은 있는데요. 네.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패트리엇이나 에이테킴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장에 필요한 무기들이고 문제는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 북한을 방어하는데 그러나 지금 미군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우리보다는 한국 방어보다는
지금 중동 이란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4일간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즉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 얘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군, 즉 이스라엘에서 대사도 하셨는데, 이스라엘군이 보는 이란은 아직 비축한 게 좀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대체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이란 측에서 미사일 한 2,000기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발사했는 그 양을 보면 한 500기 정도 상당히 많이 이제 비축을 해 놓아서 아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비축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 공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만약에 이란 측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그 발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미사일을 만드는 제작소 그리고 미사일을 숨겨놓은 저장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은 이란 측도 이 미사일 드론 이게 계속해서 소진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있듯이 미국 쪽에서 지금 미사일이 소진이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소모전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한 것은 두 세력 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양쪽이 다 소진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는 어디냐. 지금 이란은 굉장히 많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 측에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미군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도 있겠지만 예. 다양한 곳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반 범용 폭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패트리어트나 에이테킴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미 소진을 했어요. 아. 소진을 했고 오늘 만들어서 내일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지금 이 드론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이 썼던 게 루카스라고 하는 드론인데 네. 이란 공격할 때 그 원형이 이란제 샤헤드 136이에요. 이란 걸 베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지원한 걸 이란이 격추된 걸 가져다가 뜯어보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네. 다만 이제 안에 센서라든지 전자부품 같은 것들은 더 성능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란은 샤헤드 136의 선진국이고 그 샤헤드 136은 만드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가격도 한 2 내지 3만 불밖에 안 해요. 근데 패트리엇은 300만, 400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지금 발사대를 파괴했다, 뭐 많은 미사일을 파괴했다. 근데 이란은 이 샤헤드 136은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샤헤드 136도 사실은 요격하려면은 패트리엇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걸프 국가들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나마 적어도는 아이언빔, 네. 중건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라는 고고도는 에로 요 방어망이 있고 최근에는 아이언빔이라고 레이저까지 장착해놔서 적어도의 방어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이 주변국들은 이 방어망에 로지 패트리엇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의 샤헤드 136이 와도 네. 패트리엇 쏘는 거예요. 우리 천궁2나. 그러니까 급격히 가성비가 일단 말이 안 되고 재고분이 없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런 장기적인 전쟁, 자기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대응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주변국들은 거의 재고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버티느냐는 사실은 미사일이나 국가 이런 장기전으로 가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기죠. 문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파급부터 이미 WTI 서부 텍사스 유가가 지난해 연말 55불이었거든요. 네. 지금 80불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영원히 가면 지죠, 이란이. 네. 그러나 그 시간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압박, 11월 중간 선거 이렇게 본다면 시간에 꼭 미국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란 입장에서 뭐 주변 걸프국도 이제 공격하면서 스스로 약간의 고립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네. 즉 늘 우방 역할을 해줬던 중국하고 러시아가
크게 효과 있는 도움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는 네. 어디 있습니까? 우선 러시아를 보면은 이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란 측에서 드론이다 그리고 미사일이다 제공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도 이란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돼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러시아로서는 오히려 자기 나라의 석유가 상당히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 볼 때는 그간에 최근에 몇 년간에 걸쳐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런 사태에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그 이상의 개입을 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양회를 하면서 경제 성장 목표를 4.5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관세 협상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이란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란의 과연 후계자 얘기까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차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 차남까지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즉 지도부에서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대체로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은 거의 정해져서 그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쟁 상황에서 네.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전쟁을 끝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앞으로도 5년 이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으로서도 그냥 정해지는 대로 오늘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그냥 후계자로 했다라는 공식 발표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 오늘 이제 연기를 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은 보아야겠지만은 네. 그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따르는 옵션을 몇 가지를 정해서 또 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이유는 이란의 핵 농축이거든요. 그럼 메시지 관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농축을 거부했으니 전쟁을 일으켰다. 차기 지도부는 누가 되든 빨리 협상에 나와서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노선을 걸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누가 되든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친미적인 목표가 정보 아니면 죽이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지도자는 다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목표는 그럼 이란 정권 교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저렇게 메시지 관리하면 안 되는 거고 빨리 끝내려면 본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네. 누가 되든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란도 생각이 있죠. 또 하나는 누가 되든 제거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누가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정권이죠. 네. 지난번 학살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88년에도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정치범들을 거의 즉결처형에 가까운 학살을 그걸 벌인 주역이 하메네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40년, 50년 가까이
강력한 신정 체제를 구축해 놓은 저 체제를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하메네이만 제거했다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온건파가 나와서 우리 미국과 협상한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게 테러를 주려면 조건을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제거된 상태에서 온건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하고 싶어도. 근데 지금 조건도 없이 다음에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염두에 뒀던 지도자들도 죽었을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제거하지 말았어야죠. 예를 들면.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란에 대한 강경 압박은 오히려 이란의 테러를 막아주면 네. 지금 테러를 막으면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냥 옥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메시지 관리하면 안 된다. 차남이든 누구든 협상하고 미국이 원하는 길을 간다면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만일에 자기들 의지대로 안 되면 그때는 명분을 찾아서 공격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즉 이러한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의 이제 어떠한 지도자를 내세우냐는 본인들의 얘기니까 마치 미국에 너무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더 결속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옵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매우 고심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도 지금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지시 던지는 얘기가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네. 정권 교체 이것까지 단계까지는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체제를 그냥 두고 네.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그 우리와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 모델이 자꾸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통령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승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첫 번째는 굉장히 반미적인 성명을 많이 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리에 앉고서 미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국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로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메니의 차남은 되지 않는다.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 네. 우리와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처럼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일부의 전문가들은 네. 지금 현재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그야말로 실권자입니다. 거기 보면은 군사력, 경제력, 네. 권력 다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처럼 오히려 이 사람이 주도해서 자기 강경파들을 리드를 해서 오히려 미국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보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무엇인가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이제 옵션을 다 놓고 트럼프 측에서 다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옵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드족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크루드족 활용해서 지상군까지 가능합니까? 그 지상군 투입 크루즈족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 두 말도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는 이란이 네. 일단 한반도 면적의 7.5배입니다. 인구는 9천만이에요. 이라크 1990년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8월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다음에 전쟁을 본격화한 건 다음에 1월이에요. 그것도 공중전. 그리고 지상군 투입은 2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막대한 물량의 이 지상군 투입 장비들을 이동을 시켰고 네. 그때 지상군 연합군 34개국이 구성이 됐고 지상군만도 50만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 걸프만 인근에 미국 지상군이 전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가 있기 때문에 지상군이 올 수가 없어요. 네. 1000km가 넘어요.
그럼 미국 중부군 센트콤 중동을 장악한 중부군 사령부의 상륙 병력은 평상시에 최대 해병 원정군 1개 여단밖에 없습니다. 3천여 명. 그 1개 여단을 어떻게 상륙을 합니까? 지상군이 투입이 돼도 몇 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회가 막을 거예요. 네. 그다음 쿠르드족 얘기도 저것도 제가 보기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게 저건 CIA가 비밀 공작을 해야 되는 거지 트럼프 입에서 그냥 나오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뭐 여러 군데 보도가 됐지만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한 1,500, 그다음에 이란에 한 800만,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에도 있거든요. 근데 쿠르드족은 중동의 화약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일 국가를 항상 형성하고 싶어해요. 그럼 튀르키예 1,500만인 사람들은 에르도안의 골치가 아픈 관리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쿠르드족을 지원하면 쿠르드족, 쿠르디스탄 자치국가 이 운동을 자극할 수 있고 튀르키예가 불안해지죠. 두 번째,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한 10% 되거든요. 만일에 이란 내에 하메네이 측과 교전을 하게 되면 쿠르드족의 목표는 독립이거든요. 그럼 이란인들이 하메네이를 반대하는 이란인들이 일하더라도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할까요? 그럼 무조건 민족 간의 민족전이 됩니다. 세 번째, 쿠르드족은 저 정도 전력 갖고는 이란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소규모 소요는 가능해도. 더 네 번째는 뭐냐면 쿠르드족이 분열돼 있고 그다음에 쿠르드족은 미국에 그동안 수없이 이용당했지만 항상 배신당했거든요. 네. 일부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 목적 혹은 매수당할 수 있는 거고 미국에게. 그러나 전반적으로 쿠르드족을 집어넣는다? 저에게는 사실은 지금 벌집을 건드리는 거죠. 중동을 화약고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CIA가 비밀리에 공작을 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혁명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저 얘기를 하는 순간 이란에 있는 반 하메네이 이란인들도 갸우뚱하죠. 네. 쿠르드족을 늘 뭐 총알바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용당한 이유는 본인의 자치국 때문에 이용당한 겁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독립국가가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4천만 쿠르드족의 염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면은 자기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찬스가 오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기만을 당했지만은 계속해서 참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쿠르드족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대이란 제재를 하겠다, 금융 제재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효과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 이란이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바로 UAE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UAE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전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참전은 상당히 고도화된 정치적 결단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한 단계 밑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제 제재인데 지금 이미 이란이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금융 파트에서 숨통이 트여 있는 것은 아랍 몇 개국을 통해서 그쪽의 은행 라인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카타르하고 네. 이란하고 그 수입했는 수입 석유 대금을 우리가 70억 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돌려줄 때 어디를 돌려줬는가? 역시 카타르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금융 제재를 피하면서 숨통이 트여 있는 것이 바로 중동에 있는 이 금융 기관인데 만약에 UAE가 이러한 조치를 내린다고 하면은 숨통을 더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꽤 많은 돈을 이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돈을 써서라도 더 쓸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무한정 쓸 수가 없죠. 의회 대통령 행정명령권에 제약이 있고 지금 저 돈 많은 중동 국가들도 지금 전쟁 일어난 지 일주일 정도 상간에 재정난에 직면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전비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천문학적인 전비가 들어가는 전쟁 요 개념 하나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개입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잘못하면 수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지상군 투입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공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습 그다음에 공중전 위주의 원거리 공격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거점을 때렸다고 그러지만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은 고가입니다. 다시 단기간에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란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샤헤드 136 드론 같은 경우는 트럭에서 발사합니다. 정밀한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육상에서도 발사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중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했지만 뭐 쿠웨이트에서 발생했죠. 쿠웨이트 방공망의 오작동으로 F-15 세대가 떨어졌거든요. 네. 원래 전쟁을 장기화하면 비전투 손실이 발생을 해요. 항공기의 피로도라든지. 그러면 테헤란 상공에서 F-35나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고장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과 함께 피로도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 자꾸 무모하게 때리는 것 같지만 저 국가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합치면 500만이 안 넘어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는 외국인이 90%입니다. 사우디까지 합쳐도 인구가 3천만이 안 되거든요. 이란은 9천만이거든요. 거기다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지지 기반에 취약한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정정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얘네들 미군 기지 있지? 미군 기지 때리는 명분으로 두들겨 패면서 그럼 이란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은 전쟁 고비용 구조, 걸프 국가들의 피로감, 이런 이중적 고비용 구조에 직면하는 거고 나토도 지금 방어용은 지금 도와주고 급하니까 그렇지만 참전은 안 하고 있거든요. 막는 데는 참전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걸프전은 연합국이 함께 갔지만 지금 오로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거고 미국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그럼 왜 참전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즉 내부의 정치적인 것을 외부로 돌린다는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퇴로를 생각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지금 세 나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에서 종전을 하고 테러를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세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소극적일 겁니다. 네. 아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오래 끌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 유지에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다는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전쟁이 끝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미국과 이란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미국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 이걸 달성을 한다고 하면은 빨리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레짐 체인지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고 이란의 핵 무기 개발하는 그 능력을 완전히 분쇄해야 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1차 목표입니다. 네.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 핵 무기를 지원하는 미사일 체제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면은 미국은 이제 그만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네. 반면에 이러한 측으로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쟁이 멈춰야 되겠다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구사하는 것도 미국에 대해서 빨리 종전하라는 압력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두 나라 미국과 이란은 빨리 끝내는 데 대해서 아마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4주 5주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컵에 흙탕물이 막 돼 있거든요. 흔들어서. 그럼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미국과 이란 모두 말이 많다. 말만 하면 실속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란도 뭐 미사일 첨단 무기 쓰지도 않았다. 아니 자기네 하면에 수장이 제거됐는데 첨단 무기 처음에 안 씁니까? 그렇지 않죠. 이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고 미국도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첨단 무기 쪽들은 재고가 소진되면 이게 보충된 생산량도 소모량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란은 퇴로를 찾을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준 명분으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본인이 말을 깔아놓은 말로는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국 개최까지 얘기해놨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일단 서로 지칠 때까지 일단은 더 싸울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면 명분이 찾아지는 거지.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는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